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도 보급되기 시작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 등이 전기차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의 변천사를 짚어봤습니다. 높은 취업률로 주목받고 있는 목포 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에서는 여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개막전을 앞둔 프로축구 광주FC가 6강 진입을 목표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전기 이륜차도 민간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비교해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용현 정수장과 덕남 정수장 등 광주시 산하기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0대의 전기 이륜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보급을 앞두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점은 일단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게 없으니까 타기가 편리하고요. 기름값 안 들 테니까 전기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텐데. 광주에서 올해부터 전기 이륜차 50대가 민간에 보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250만 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은 140만 원가량입니다. 1회 충전에 4시간가량이 걸리며 한 번 충전하면 상온에서 4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달리 일반 가정용 전기로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또 전기비가 내연기관 기름값의 3%밖에 들지 않아 배달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6,000km를 주행할 경우 연료비는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는 고장 수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 이륜차나 3륜차의 경우 보급 차종이 모두 6종류에 달하지만 광주에서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어서 전기 이륜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전기 자동차 얘기입니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시설이지만 보험 역시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데다 상품이 별로 없어 전기차 보험 가입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전기차를 구입한 김윤관 씨. 차량 운행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면서 비싼 보험료에 놀랐습니다. 사고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대인과 대물, 자차를 포함한 보험금이 1년에 94만 원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 훨씬 기존에 냈던 보험료보다 한 20-30%는 더 부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같은 동급의 일반 차량과 비교해서 전기차 보험료가 통상 20%가량 더 높다고 말합니다. 차량 보험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이전에 원래 차값에 부과되는 만큼 전기차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차량 가격 자체가 높을수록 보험료 역시 이에 비례하는 셈입니다. 특히 전기차 값의 3분의 1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자차 보험료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내가 부담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들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죠. 전기차 보험을 취급하는 시중보험사도 현재 3곳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가입할 만한 상품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축적된 사고 데이터가 없어서 전기차 보험금 등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관망세를 취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만 5mm 미만의 비와 1cm 안팎의 눈이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현재 영광과 보성, 목포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는 강풍주의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로 어제에 비해 7도가량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낮아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오늘은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2.1도, 장성과 담양 3도대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에 비해 7도에서 8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7도, 보성도 7도로 평년균을 살짝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00년 전 항일운동의 상징이었던 태극기가 최근 다시 광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태극기가 겪고 있는 변천사를 짚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에게 폭탄을 던지기 전 윤봉길 의사는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전국으로 번진 3.1운동부터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광복절. 일장기가 휘날리던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는 자주 독립국가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이었습니다. 태극기는 곧바로 국가지요. 우리나라를 상징했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억압과 굴종을 벗어나는 길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독립을 하는 길이다. 80년 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져간 시민의 관을 덮은 것도, 87년 6월 거리를 내달리던 청년이 든 것도 태극기. 이때의 태극기는 정의로운 국가를 호소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시대에 접어들며 태극기는 파격적인 변신을 합니다. 자국을 응원하는 스포츠 문화의 도구가 된 태극기는 좀 더 가볍고 친근해졌지만 여전히 국가와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방 안에만 모셔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용한 것처럼 여러 군데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2016년 말과 2017년 광장에 등장한 태극기는 전처럼 국가와 애국을 주장 중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상징물로 전락한 태극기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상징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깊은 애착관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와 동일시되는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아마 행동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항일 운동부터 태극기 집회까지 100여 년간의 숨가쁜 태극기의 변천사는 현재 우리 사회가 국가의 의미와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3.1절 같은 국경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가정과 국기 개양 때마다 태극기를 개양하는 섬이 있습니다. 항일의 섬으로 불리는 완도 소완도의 태극기 다는 사연을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 화웅포에서 뱃길로 40분이면 닿는 섬 소완도. 선착장부터 펄럭이는 태극기가 섬을 찾는 사람들을 반깁니다. 소완도가 항일의 섬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909년부터입니다. 일제가 소완도 땅을 몰수하면서 소장농이 된 주민들은 토지 회복 운동에 나섰습니다. 무려 12년의 소송 끝에 토지권을 회복했고 송내우 선생 등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본격적인 항일 운동에 나섭니다. 그 만공 400원이라는 돈을 모금을 해서 소환 사립학교를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후학 양성을 하면서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섬 주민 6,000명 가운데 800명이 불령선인으로 등재될 정도로 소완도는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와 함께 국내 항일의 3대 성지로 불렸습니다. 특히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살해된 첫 사건으로 소완도의 대표적 항일운동으로 꼽힙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섬이 당사도입니다. 항일운동에 분노한 일제가 두 차례에 걸쳐 섬 이름을 흉한 이름으로 붙였지만 1980년에 당사도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소완도에는 기념광장과 기념비가 세워졌고 사립학교가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광장 가운데 25m 높이의 국기 개양대에는 대형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은 아마 전국이 다 이렇게 태극기를 다는 나라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 소완도가 태극기의 섬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소완도의 태극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항일의 섬 소완도에서는 오는 15일 대규모 만세운동 재현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한 광주나비가 3.1절에 맞춰 출범식을 갖고 정기 수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광주나비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없고
피해 당사자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굴욕적인 졸속 합의라고 비판하고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어제 전남대 후문에서 발족식을 갖고 소녀상 건립에 나섰고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는 시민 모금으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가 3년 연속 전국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 보장돼 입시철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녀 차별 문제는 정작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운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지정 특수목적대학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4년간 전원 기숙사 생활이 보장되고 숙식과 제복도 국비로 제공됩니다. 이 같은 혜택을 여학생이 누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 목포해양대학교가 2017학년도 수시와 정시를 통해 모집한 해사대 신입생 525명 가운데 여학생은 57명. 모집 인원의 10.8%에 불과합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목포해양대학교에 신입생 모집 때 여학생을 10%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개선을 약속했지만 10년 동안 0.8%포인트 늘리는 데 그친 겁니다. 남학생 승선 취업이 85%에 이르는 반면 여학생은 35%에 그치는 등 해운업계에서 기피한다는 게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해상 환경 자체가 상당히 남성 위주로 돼 있다고 할까요? 남성도 좀 힘든데 여성 해기사에게는 좀 더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2014년과 2015학년도는 전체 재적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12%대에 그쳤고 2016년에는 11%대로 낮아지는 등 해기사 교육 양성 단계부터 여성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신학기마다 학교 폭력이 크게 증가해 경찰이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400여 건 가운데 20% 이상이 3, 4월에 집중됐고 폭행과 협박, 모욕과 갈취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카톡 감옥방과 왕따 등 사이버 폭력 피해도 진화하고 있다며 신고전화 117과 스마트폰 117 챗 어플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발견된 광주 지역 미취학 아동의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당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혼자 기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주택가에 버리고 달아난 40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미취학 아동 파악에 나서다 A씨의 아들을 보육원에서 발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에서 머물던 A씨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학도가 화제입니다. 역대 전남대 박사학위 자증 최고령이라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는지 주인공 박진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세요. 박사 논문의 주제가 어떤 거였죠? 예,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에서 세계 시민 의식이 매개 효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박사 학위를 따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제가 평교사 때부터 연구력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운동을 30여 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를 희구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이해 교육과 평생 교육을 부르짖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저는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학문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년 후에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박사학위에 도전했습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예, 솔직히 그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좀 어색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탓으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전남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또 심장도 좋지 않아서 심박동기를 삽입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소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가족이나 친지들은 직접적인 제 연구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항상 저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힘이 컸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저의 연구 논문에 자료를 정리해주는 일을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교단에 계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1975년 광주 충장중학교에서 문교부 지정연구학교를 지정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제는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이었습니다. 듣기 평가를 위해서는 제하고 미국 평화봉사단은 미셸 피에스토라는 분하고 문제를 작성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교내 방송을 통해서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한 것이 최초의 영어 듣기 평가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1993년도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사로 재직 시에 미국을 방문해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영어 교사 방법 및 영어 교사들의 연구를 통한 방법도 개선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국제결혼 이수 여성들의 세계 시민 의식이 높으면은 사회적 문제 해결력도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는 민주 시민 의식 또는 자기 국가에 대한 국가 정체성 또는 타 국가를 편견 없이 이해하는 다국적 의식 또는 지구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축구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7 K리그 클래식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오는 4일 개막하는데요. 6강 진입을 목표로 오는 4일 대구FC와 홈 개막전을 치르는 광주FC 선수단의 올 시즌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광주FC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득점왕과 MVP를 차지한 점조국의 이탈. 헐거워진 공격진과 얇은 선수층은 올 시즌 광주FC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동료들과 함께 조금 더 뛰고 돕는 팀플레이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보다는 도움 쪽을 많이 해서 도움왕도 좀 많이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6강 진입. 지난 시즌에는 막판 고비를 못 넘겼지만 올해는 반드시 이루겠다며 선수단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좀 더 높은 순위를 6강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팀을 만들고 싶고요.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올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오는 4일 대구FC를 상대로 한 홈 개막전. 이른바 달빛 더비인데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며 팬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은 꼭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개막전 축포를 쏴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지켜봐 주시고 꼭 승리를 해서 팬분들께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2년 연속 잔류에 성공한 광주FC가 올 시즌에는 어떤 감동의 스토리로 팬들 앞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만성적인 운영난을 겪고 있는 광주FC에 광주 상공회의소와 중흥건설이 후원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광주 상공회의소가 3억 원, 중흥건설이 5억 원을 각각 광주FC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구단주인 윤장현 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FC는 올해 20억 원 이상의 후원금 유치를 목표로 광주은행과 광주신세계, 한전 등 지역 연고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첨단 22번 버스 노선 변경된 것 좀 알려주세요. 첨단 22번은 첨단에서 시청을 거쳐 서광주역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궁금할 때, 오늘 저녁 공연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빛고울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콜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 모든 시정에 관한 정보들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떤 복지 정책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개편된 버스 노선 안내, 공연, 문화 안내, 관광 안내 다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복지 혜택,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 등 여러 가지 광주광역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채팅, 그다음에 예약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 빛고울 콜센터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 광주시정 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20 빛고울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인용과 특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신일 매국 세력을 견제하지 못해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적폐 청산 등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하며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